네, 사망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축척 관련해가지고, 이제 닮음과 축척 관련해가지고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지하철역 찾는데 좀 고생을 좀 했었죠. 그래, 여러분들은 아마 시력이 좋아서 잘 찾았을 것 같고요. 한번 계산해 보셨죠, 그죠? 그래서 1, 2, 3번 하고 같은 맥락에서 센티미터만 재면 같은 맥락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내드렸던 도곡역에서 홍대 입구까지 문제도 여러분들 아마 잘 풀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관련 단원의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닮음이라는 부분을 배우게 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닮아져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양에서 일부분을 확대해 보면 똑같은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닮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거 시어핀스키, 시에르핀스키, 서핀스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데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는 시어핀스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안한 시어핀스키 양탄자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평면적인 거고요. 여러분 그 생각의 창에 보면 나와 있죠, 그쵸? 3등분을 합니다. 가로 3등분, 세로 3등분에서 정 가운데 부분, 정확하게 말하면 9등분이 되겠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3등분, 3등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중에서 정 가운데를 도려내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남은 정사각형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남은 정사각형을 또 9등분해서 가운데 파낸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한다. 같은 맥락에서 또 남은 거를 또 한다. 또 구멍이 하나씩 더 났죠?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도형의 일부분이, 즉 일부분이죠, 맞죠? 똑같이 생겼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일부분이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도형의 일부분이 똑같이 생겼고 이도형의 일부분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제한 형태가 무한히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수능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한급수라는 단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능에서 배우진 않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 복사를 하나 해왔는데 여러분이 풀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게 있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자, 보입니까? 문제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림이 보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 도형과 똑같은 축소형 모양을 요 안에 다시 넣고 또 축소한 모양을 또 다시 넣고 해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한히 똑같은데 축소된 넓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더해간다 해서 수열의 합의 극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무한급수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 써놨지만,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긴 문제고 짜증이 난다 적혀져 있죠, 맞죠? 여러분들은 수능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랙탈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닮음에 대한 부분에서 프랙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랙탈. 자, 프랙탈은 무엇이냐? 교과서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죠. 프랙탈, 이것도 영어라서 어떻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만델브로라는 분이 2010년에 이제 작곡하셨는데요.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자기 닮음을 가지는 기하학적 구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번개의 이런 지지직 하는 게 여기서 지지직 하는 것과 이 큰 게 닮았고, 또 격가지를 쳐가는 이 부분도 닮았고, 격가지를 쳐가는 이런 부분들도 다 닮아 있다 이 말입니다. 고사리도 전체를 봤을 때 이 잎 하나의 구조와 요거 하나의 구조가 또 어떻다?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안쪽으로 닮아 있다. 또 이 잎 하나의 구조가 또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좀 억지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아스식 해안, 우리 남해와 서해도 리아스식이죠, 그쵸?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에 가면 빙하인 그 피오르드 해안도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부분과 여기 작게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정확하게 닮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 그래서 이런 프랙탈의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거는 그 만든 구조물입니다. 만든 구조물. 잘 보시면, 자, 이 덩어리 하나, 작은 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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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모양이, 이 전체적인 이 모양이 계속 복제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걸 또 축소시켜놓고, 또 축소시켜놓고, 계속 무한히 반복되어 있는 모양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 닮음의 형태로 점점 작아지고 있죠, 맞죠? 이쪽 구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닮음인 크기를 조금씩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붙여나가는, 이런 거를 프랙탈 아트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예술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한다고 잠깐, 왔는데, 규칙은 3등분해서 정 가운데 부분을, 즉, 총 9개의 등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정 가운데를 도려내는 게 그 규칙입니다. 그죠? 또 남은 구조에서 총 9등분해서 가운데를 도려냈다. 그럼 위 그림에서 네모한 부분, 이 네모한 부분을 확대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 모양이 될 거다. 그쵸?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3배 확대하면 요 부분,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평면적인 구조도 있고요. 입체적으로도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잠깐 우리 교과서를 좀 본 다음에 제가 이제 교과서 외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 그 교과서는 이제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YTN 사이언스에서 나온 영상을 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2개를 봐야 됩니다. 제 수업 영상하고 YTN에 걸어 놓은 그 유튜브 영상까지 해서 2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좀 프랙탈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피타고라스 그 도형으로 만든 프랙탈 나무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좌우 대칭의 형태다, 그죠? 근데 일반적인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렇게 정사각형이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맞죠? 그래서 요쪽 정사각형은 좀 작고, 요쪽 정사각형은 그래도 조금 더 큰 형태죠, 그쵸?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 복제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처럼 완전 좌우 대칭보다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그런 프랙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프랙탈이라는 그 검색을 해보면 수학 프로그램 중에 프랙탈을 첫 도형을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자기 복제를 해서 프랙탈 아트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하고 나면 제가 한번 검색해서 찾아지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열린 교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물음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이용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정사형을 만들어 큰 도화지에 여러분을 붙이려고 한대요.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붙이려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똑같이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 변이 15라고 가정하면 이 두 번째는 루트 2를 나눠야 되겠죠, 맞죠? 루트 2는 1.414인데 우리가 대략 1.5라고 생각하면 1.5라고 생각하면 요게 루트 2분의 15가 한 변의 길이가 되니까, 그쵸? 이게 1.414인데 만약에 1.5라고 대략적으로 본다면 이건 10cm 정도가 되겠죠, 맞죠? 그죠? 근데 10cm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10cm보다 조금 더 큰 도형이 될 겁니다. 10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보라 이 말입니다. 계산해봐라. 121, 121이니까 11보다는 또 작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그 다음 한 변의 길이를 이 변의 길이 구해 나가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쵸? 처음에는 한 개인데 그 다음 두 개, 그 다음 네 개. 개수는 2의 거듭제곱으로 늘어나고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이전의 변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대략 루트는 1.4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자, 이야기 탐구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프랙탈 아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큰 맥락에서 계속 자기 복제를 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복제를 해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쵸? 요것도 정신없긴 하지만 상당히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또 프랙탈의 일환으로 이제 코흐 눈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접는 거는 여러분 조금 창작이 영역이라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거고, 설명을 해드리면 최초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에서 3등분 합니다. 3등분. 그럼 최초 삼각형에서 3등분을 해서 한 변의 정가운데, 3등분의 정가운데에다가 또 정삼각형을 붙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뿔이 만들어졌다, 그죠? 네, 약간 그 꼭지점이 6개인 구조가 되니까 뭔가 이제 눈송이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줄어든 이 각각의 변에다가 3등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세우고, 또 요것도 3등분해서 세우고, 3등분해서 세우고, 이렇게 세워 나간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3단계.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를 더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다? 여기 계속 만들어지겠죠? 엄청 많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변에다가 삼각형이 다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 되겠다. 그쵸? 이렇게 그냥 제가 선으로만 껐는데도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코흐라는 사람이 프랙탈 도형인데 정삼각형을 계속 3등분해서 붙이는 3등분해서 붙이는 형태로 했을 때 상당히 복잡하고 무한히 반복되는 자기 그 복제를 반복해 나가는 닮음을 반복해 나가는 도형을 만들 수 있더라. 근데 눈송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우의 눈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 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코우는 한 변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세우는 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가 한번 정리하면서 보여줄게요. 자, 오늘 일단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과서에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이제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있었는데 정삼각형의 이렇게 중점을 찍어서 만들어진 도형에다가 가운데를 파내고 또 남아있는 도형의 가운데를 또 파내고 이렇게 파내가는 거를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 도안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색종이로 접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학하고 나서 선생님이 좀 큰 색종이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우리 3학년 시간이긴 하지만 한 번쯤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봤을 때 코흐의 눈송이, 그 다음에 시어핀스키 삼각형, 그 다음에 시어핀스키 양탄자 또는 정사각형, 그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사실은 이 프랙탈이라는 개념을 자, 봅시다. 프랙탈이라는 것은 자기 유사성, 자기 닮음을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만델브로가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프랙투스에서 따와서 프랙탈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선이나 눈꽃송이 같은 모양을 이제 찾아냈는데 이런 걸 처음 생각한 사람이 이제 칸토어라는 사람이에요. 칸토어. 또는 칸토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칸토르. 그래서 이 칸토어라는 사람이 칸토어 셋을 만들었는데 이 한 변의 길이를 3등분해서 가운데를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낸다.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걸 3등분해서 잘라낸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이 길이였는데 그 다음에 이 짧은 2개가 남고 그 다음에 짧은 4개가 남고 짧은 8개가 남고 짧은 16개가 남고 이렇게 무한하게 반복하게 된다. 근데 실제로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남는 길이는 수열의 극한을 구해보면 여러분은 배우지 않지만 배워보면 0에 가까운 이 선이 남는 게 없잖아요. 잘려져 나가다 보니까 무한히 잘라 나가다 보면 이제 남는 게 없겠다 맞죠? 거꾸로 제거된 길이는 또 1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분의 1을 어떻게 해 나가는 거를 했는데 칸토르는 제거하는 걸 생각했는데 코우라는 사람은 그 제거된 부분을 이렇게 솟아 올렸다 이 말입니다. 자, 칸토르는 이 직선을 3등분해서 잘라냈는데 잘라낸 부분에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만 정삼각형 구조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정사각형 구조를. 마찬가지로 그럼 변이 몇 개 된다? 변이 4개가 되죠, 이번에는. 이 처음 길이의 3분의 1의 길이를 갖는 놈이 4개가 됩니다. 그럼 그 놈을 또 3등분 해서 이 4개를 3등분 한 다음에 또 길이를 세운다, 맞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변은 4개, 절반, 4개가 사라지면서, 또 4개가 솟아오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 이 한 변의 3분의 1 되는 게 16개가 생깁니다. 16개가. 근데 그 놈을 또 어떻게? 또 잘라서 세운다는 거죠. 아, 복잡해진다, 맞죠? 마찬가지, 그럼 또 잘라서 또 세웠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되는데,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이 모양이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니까, 그죠? 만들어지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육각형 비슷한 모양의, 코우의 눈송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우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코우 눈송이, 이거는 코우 커브라고 하고, 코우 눈송이가 있는데, 이거를 한 변을, 이 3개를 변으로 가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한 단계 더 거치면, 이렇게 아주 복잡한 형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볼록볼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코우 눈송이 둘레는 계속 하나가 잘려져 나가는데 2배 길이만큼이 늘어나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데 이거의 넓이를 구하면 똑같이 생긴 정사각형, 축소된 정사각형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무한급수로 계산을 하면 최초 삼각형의 길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뭐 요런 넓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수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책에 나왔던 시어핀스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죠, 맞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우와, 여러분 보입니까? 잘렸나? 다 보이나요? 이렇게 복잡한 형태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와, 이 몇 번 반복한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7번 정도 한 겁니다. 7번. 제일 처음에 얘가 날아갔을 거고요. 맞죠? 두 번째 얘가 날아갔고, 세 번째 얘가 날아갔고, 네 번째 얘가 날아갔고, 5번째 얘들이 날아가고, 6번째 날아가고, 또 7번째 하나 더 날아갔거든요. 7번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야, 많이 날아갔다, 그죠? 자, 이거를 입체로 만든 게 이겁니다.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그러면 삼각형 구조를 갖는 입체가 뭐가 있을까? 정사면체가 있죠, 맞죠? 정사면체. 여러분,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중점 찍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도형으로 봤을 때,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이거는 사각뿔이네요. 제가 잘못 그렸어요. 요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멍 파내고, 요렇게 또 구멍 파내고, 저 뒤쪽도 구멍 파내고, 요 아래쪽도 이렇게 구멍이 파내지면 가운데가 뻥 뚫린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야 되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게 1이었다고 생각하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면체 4개를 꼭지점끼리 연결한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이. 그래서 이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최초 요렇게 구멍을 낸 거고요. 요렇게 구멍을 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정사면체 한 개, 하나, 둘, 셋 해서 총 정사면체 절반 정사각형 4개, 사면체 4개로 받쳐졌고, 두 번째 그들을 또 구멍을 냈죠. 이렇게. 걔네들을 또 이렇게 구멍을 낸 겁니다. 뒤쪽까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또 절반인 정사면체 4개로 받쳐지게 되고, 또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잘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보입니까? 시어핀스키 이쪽이 좀 잘려 나갔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무한히 구멍을 또 뚫어 나가는 겁니다. 입체적으로도.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그 시어핀스키 양탄자 있죠, 맞죠? 양탄자를 입체화시킨 거를
맹거 스펀지라고 합니다. 서핀스키 양탄자를 맹거 스펀지라고 하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많이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정육면체, 정사각형을 만들고 있는 정육면체를 각 변을 3등분하면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 그래서 정 가운데를 파내는 겁니다. 파내는 거. 파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과정이 이렇습니다. 보입니까? 원래 일반적인 거에서 파내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3등분씩 하면 27개의 축소된 정육면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하나 각 변마다 하나씩 뺐다고 보세요. 6개 빼고 정 가운데도 하나 빠지죠. 7개가 빠집니다. 네, 7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3분의 1, 한 변의 길이의 3분의 1인 정육면체 20개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요 놈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등분한 요 놈을 여기 20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놈들이 이렇게 복제돼서 붙여지죠. 맞죠? 또 요 놈을 또 이렇게 하나씩 작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맹거 스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프랙탈 도형 중에 좀 특이한 시어핀스키 삼각형과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그 다음에 시어핀스키 양탄자를 입체화한 맹거 스펀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무한급수나 이제 수열의 극한이 여러분 수능 배우는 그 과목 안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그거를 심화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무한히 빵꾸를 뚫어 나갈 때 요놈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쵸? 또는 이 앞에 했을 때는 평면일 때는 이렇게 무한히 잘라 나갔을 때 연마의 넓이는 어디에 수렴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능에도 나왔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등교했을 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기 닮음 구조는 여기까지 배우고, 제가 YTN 사이언스에서 있는 프랙탈에 관련된 영상을 덧붙일 때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아마 여기까지 하면 우리 등교 계약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같이 우리 교실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까지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